우리가 참깨 참깨를 우리가 활용했을 때 제일 문제가 발화될 때 온도가 높으면 녹아버려요. 온도가 높으면 요놈의 구멍에 소복소복 심어나면 내가 필요한 거는 개수가 몇 개 안 돼요. 가지 버리는 거는 한 개나 두 개 있으면 되고 한 개만 있으면 되는데 요놈을 심어나면 소복이 심어가지고 지 그늘을 띄우거든요. 그 씨앗이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참깨를 심을 때는 반드시 요 구멍에다가 톱밥을 톱밥 거기 포항에 시금치 우리가 회장님 무시 잘 올라가고 되겠나요? 무치를 그 쿨러를 계속 물을 들이고 열을 식혔죠. 그 열을 식혀가지고 무시가 올라오게 만든 거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참깨 같은 거는 올라오면 따뜻하게 여기 지온이 올라가지고 쌈겨버려요. 지온이 쌈겨버리면 달록병이면 택자 빼잖아요. 지온이 첫째는 문제를 일으키고 제가 그 십몇 년 전에 7월 3일에 해발 5m지 물을 심어도, 근데 포항에는 해발 그래도 5m도 안 되죠. 얼마 안 되죠. 해발 1m 그래도 물을 심어가 재배하는데, 그 여름에 까지 재배하는데 여기에서 지온이 올라오니까 쌈기더라. 그래서 여기다가 톱밥을 덮어 놓으니까 씨앗 발화도 잘 되고 수분이 없어서 안 나면 씨앗이 보관이 되더라. 톱밥 냄새 때문에 새들이나 벌레들이 다 나오더라. 톱밥 냄새 때문에. 톱밥 속에 톱밥을 너무 많이 쓰면 탄닌이 나와요. 그것도 나빠지네. 톱밥을 조금 쓰는 건 탄닌이 그래 많이 안 나오게 식물이 당연히 없습니다. 뭐 피던 치도 좋다서 한데 잘못하면 톱밥 속에는 소나무 톱밥이 여기 탄닌이 많이 나와요. 그것도. 그런데 괜찮다. 그런데 그 요즘 또 참깨를 갖다가 트레이에다가 육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육묘를 할 때 이걸 하우스 바닥에다 바로 놔면 하우스 바닥에 염분이 올라가지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어떤 데는 위에다 띄워나가 해도 상토 자체가 안 좋아가지고 노랑노랑하게 안 크는 게 있습니다. 그럼 상토에 염이 많아서 그래요. 염이 많은 거는 아침 저녁으로 물을 뿌리고 연면치면 이틀 하면서 계속 해줘야 돼요. 그러면 여기에 이제 염을 씻어내고 이틀에다가 여기에 여기 커나가면 여기 염이 많으면 노랑하게 죽어요. 그런데 여기 상토가 이시값이 높은 게 있습니다. 상토를 살 때는 이시가 1.5 이하 상토. 상토로 구매할 때는 꼭 이시 측정해봐야 됩니다. 상토를 이시값 측정해보고 육묘를 보면 실패하는 경우가 많다. 근데 상토 이시값 맞더라도 하우스 바닥에 바로 직접 놔면 겨울에 건조되면서 하우스 바닥에서 염이 빼이 올라가지고 육묘가 실패하는 경우가 많더라. 그래서 하우스 바닥에서 육묘를 할 때는 위에 차광망을 꼭 해주시고, 차광망 35%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바닥에 비닐, 그 다음에 부직포나 본덮개, 이 본덮개를 깔아가지고 요 위에 놔면 수분 증발량도 막고 좋아집니다. 지금 우리 하우스에 해놓은 거 보시죠. 씨앗 올리는 거. 우리 하우스에 씨앗 올리는 게 요 방법 해놨습니다. 바닥에 땅에서 띄워서 부직포를 깔아서 해놓은 겁니다. 그물망에. 그래서 바닥에 영향을 안 받도록 해놓은 거죠. 바닥에서 비료가 안 빼이도록. 그리고
작업 타입을 높인 거는 일하기 편리해야 돼요. 그리고 육류를 저희가 해놓은 거는 그물만 컸다. 이 거물망 코트는 육류를 생산했을 때 분을 떴을 때, 그걸 떴을 때 이 안에 뿌리가 있잖아요. 있으니까 무게가 가볍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접목해서 이렇게 키웠을 때 토양에 심었을 때 뿌리가 나와서 성장하고 작업해왔을 때 이렇게 잘랐을 때는 무게가 가볍고 유통에 가볍다. 그래서 지금 저 시도를 한다고 우리 단감 종묘를 키우는데 우리가 몇 천만 원 또 투자했어요. 단감 지금 해놓은 것은 감시 대목이죠. 데모. 그래서 몇 천만 원 투자를 또 투자하는 거예요. 왜? 소비자 트렌드가 바뀌어간다. 소비자가 더 좋은 거, 더 빨리 되는 거, 더 품질이 좋은 걸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 시대는 어떤 것도 참깨는 집집마다 심는데 이제 참깨도 트레이에 심잖아요. 그럼 모종을 팔고 있어요. 참깨 모종. 그리고 또 전구지 모종, 뭐 부추, 전구지, 뭐 꼬들빼기 다 팔고 있으면 이제 시대가 바뀌었어요. 소비자가 이제 원하는 대로 만들어져야 돼. 그게 이제 시대가 그만이 변했다. 그래서 그걸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그 현상을 우리는 인정하고 우리는 그에 맞게끔 상품화에게 상품질을 높여야 됩니다. 그 현상으로서 우리도 이런 단감 종묘를 만드는 것도 그물망 꽃들을 해야만이 이게 뿌리가 나가서 토양에는 영양을 흡수하고 그래서 가져올 때는 요 쬐까만 요 가볍게 옮길 수 있다. 가벼운 거. 그래서 하다 보니까 이게 돈이 무지막지하게 들더라고요. 2,000평 심는데 돈 200만 원이면 될 거를 2천만 원이에요. 근데 요걸 내가 이거는 500평, 600평밖에 못 심어요. 500평, 600평 하는데 돈이 2천만 원이에요. 그래서 소비자는 내가 돈 드는 게 문제가 아니고 자기가 원하는 상품을 원할 뿐이에요. 우리가 쬐끄만 휴대폰 얼마입니까? 200만 원씩이에요. 근데 우리가 200만 원짜리 물건을 많이 안 사거든요. 1년에 우리가 200만 원짜리 물건을 많이 안 삽니다. 그런데 휴대폰 고장나고 사흘 안에 휴대폰 200만 원 사버려요. 그죠? 그래서 소비자가 원하는 상품을 만들어진 시대다. 그래서 참깨를 심는 것도 이제 모종을 판다. 모종을 사다 심으면 된다. 그러나 모종을 안 심고 우리가 씨앗을 심을 때는 톱밥을 덮어라. 그러면 잘 빨아낸다. 그리고 참깨도 비료가 부족하면 비료량이 부족하면 이파리에서 맨날 만들어 갈 때 잎 채들에 물방울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요 줄기가 녹아서 죽는다. 그러면 요게 시들은 거죠? 시들은 거는 요 테두리 위에 물방울 펴내서 그래요. 여기에 이 시값이 1.5 이하 되면 무조건 병을 해요. 그러면 참깨가 여름에 자라가지고 깨가 많이 달렸단 말이야. 그러면 대가리 맥을 쳐야 돼. 비료를 충분히 계속 하거든. 비료 중이 계속 커요. 그럼 맥을 쳐버리면 돼요. 대가리 자르면 되거든요. 근데 대가리 안 자르면 되겠요. 이놈이 계속 올라오고 있어. 근데 비료량이 이 시값이 1.2 이하가 되면 병이 와버려요. 그럼 비 오고 난 다음에 이파리 여기 있는 거죠? 새카맣게 말라버리죠. 우리가 노지 수박 심으면 또 이파리 바삭 말라버리죠. 그 이파리가 새카맣게 삶았지 않으면 절대 병 안 들어요. 비료가 부족해서 생긴 병은 우리는 뭐라 그래? 농약을 집대치고 있어요. 참깨는 살균제가 필요 없는 작물이에요. 탄저병이 없기 때문에. 이 참깨는 살균제를 안 써도 된다. 여백이 안 맺을 정도로 이 시간 올려주고
여백이 맺은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칼라 60cc에 설탕 얼마 돼야 됩니까? 200g 정도 올. 참깨는 설탕을 더 써도 괜찮아요. 참깨는 설탕을 더 써도 괜찮다. 설탕을 더 써도 이상이 없다. 그 말은 우리는 요 안에 있는 참깨 꼬투리 안에 들는 참깨를 먹을 뿐이지 이 팔이나 참깨 꼬투리를 안 먹으니까. 그럼 연면실에 설탕을 쓴다고 해서 참깨 안에 나달이 나빠지느냐? 안 그래요. 황금으로는 참깨 농사지는 짜고 기름 되게 나와요. 기름도 아주 맛있습니다. 땅콩 같은 거는 황금을 놓고 해놓으면 땅콩 비린내가 안 납니다. 땅콩 비린내가. 그럼 들깨도 들깨 비린내가 그렇게 안 나요. 그 들깨도 땅 기름 많이 나와. 그게 황금을 놓고 방법이에요. 그래서 방법은 요놈들이 과실이 아니기 때문에 연면실에 설탕을 더 넣으면 비료가 작아도 여백이 안 내지. 맥을 쳐버리고. 그럼 이 시가 좀 낮아도 괜찮은데 아랫잎이 노래질 때까지는 뒤로 계속 쳐요. 그리고 맥을 치고, 그리고 이 윗잎이 얇아가 안으로 오므려지면 안 돼요. 오므려지면 배가거든. 그 진녹색으로 끝까지 가져가서 열매가 익어야만 참깨가 알이 차고 병이 없다. 근데 여기 파리가 요거 한 장 노래지면 괜찮아요. 한 장 노래지면 비료가 줘야 돼. 비료 안 주면, 요수 안 주면 참깨는 병 들어가지고 개판. 하엽이 여기에서 하엽이 노랑, 노화. 이 노화가 되면 우리는 이때 요소비를 담뿍 쳐야 돼. 그러면 참깨는 병이 없다. 참깨의 병은 잎 테두리에 맺은 물방울 속에 들어있는 요 영양소로서 병이 와버렸다. 어릴 땐 병 와도 약 안 치도 병 없죠. 왜 없느냐? 요 여백이 안 맺어서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시값을 1.5로 제외합니다. 이 참깨로 이 시값은. 이게 시든병만 아니면 예. 시든병만 아니면 병이 없네. 시든병. 시들병도 이 시값 1.5 없어요. 그러니까. 없어요. 그리고 시들병도 비료가 부족해서 온 거다. 노른자하고 딱 두 가지. 예, 노린재는 약을 쳐야 돼요. 그러니까. 참깨 이 시는 1.5 요를 맞추면 병이 없다. 의무병. 아주 간단한 겁니다. 근데 그 다음에 충은 잡아야 돼요. 충은 약 치면 되고. 예, 충은 노린재, 진딧물, 그걸 청벌레 이런 깔아 먹는 몇 종류 있는데 참깨도 이 시값을 높여서 맥을 쳐버려라. 적심해라. 그 양은 충분히 간다. 그 작년에 저 중부지방에서 한 4,000평 해가지고 가르쳐줘서 돈 많이 벌었네. 제가 가르쳐줬어. 참깨 한 4,000평 했거든요. 그래서 어떤 작물이든지 기본이 되는 거는 무조건 1.5가 넘어야 돼요. 1.5가 안 넘어가면 무조건 병한다. 그 대신 요놈이 참깨가 20년 계속 커요. 그 맥을 쳐버려. 배가 짧으면 옥수수는 이 시가 높아도 키가 계속 안 커요. 옥수수는 이 시가 높아도 키가 안 크는 작물들이 많아요. 이 시가 높다고 계속 무진장 안 큰다. 그런 부분만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깨도 비료를 갖다가 100평당 요수 한 포, 포팅 비료 한 포, 2포 정도 엮어 심어야 된다. 그 추비도 충분히 줘야 된다. 잎이 진녹색으로 키우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피 한 달 정도 컸을 때 약이 치기 좋을 만큼 키울 때 맥을 쳐라. 적심해라. 그러면 충분하게 다성할 수 있다. 네. 그 품종 중에 예. 그 맥을 안 쳐도 되는 그런 참깨가 있대요. 맥을 안 쳐도 되는 참깨
이게 꼬투리가 여러 개 붙는 거야. 이게 꽃들도 많이 붙고 올 텐데 그것도 굉장히 수고가 많이 나는데 예. 맥을 안 치도 되는데 맥을 안 치고. 그걸 갖다가 하여튼 한 11일 안에 전부 다 같이 마무리가 돼 꽃이. 좋네. 야, 거기 그래 나 몇 년 동안 그걸 사용해 왔는데 가지가 이렇게 있는 것이 좋았어. 그래 한 50cm 한 포기. 50cm 한 보여. 아, 이게 가지 버리는 게, 예, 가지게. 가지게. 이게 외대로 쓰는 거, 그게 아니고, 예. 가지 버리는 게가 많이 써. 껍질이 부드러워요. 껍질이, 제가 참깨를 센 걸 먹으려고 참깨를 한 20kg를 샀는데, 이 팔목깨라 그러는 게, 이 앵도로 달리는 거 있잖아요. 그거는, 껍데기 두꺼봐. 씹어 먹으면 질겨. 그것도 덜깨를 갖다가 저 안동 가서 몇 마리 샀는데, 덜깨 이거를 보니까 또, 옛날 토종깨 있죠. 안동 가에 꼴짝이 새까만 게 있더라고. 그거는 씹어 먹으니까 부드러워. 그런 걸 할 때, 우리 집에서 내먹을 할 때, 그린에 칼라 살포해놓으면 진짜 맛있어요. 참 맛있어. 예, 덜깨도 뿌리가지고, 우리 생깨 먹으면 돼, 생거 먹으면 되는데. 근데 땅콩도 생거 먹어도 비린내 안 나고. 근데 땅콩은 지금 제가 머리 좀 늦었어요. 네. 모종이 이제 커요. 예.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연매신 해주면 되거든. 요소 한 포, 똑같이 지금 기름 소독을 해가지고 예. 하거든요. 요소 한 포 엮고, 그것도, 그냥 예. 호랑이다. 그래, 그 보라니 뒤로 새까맣게 주고, 너 아무것도 상관없어요. 늦었어. 네. 늦었어. 그래서 익힐 때 방법은 또, 칼라 넣고, 설탕 넣고, 염화를 해가지고 또 익히면 되고, 어떤 총이든지, 안 되는 건 없다. 음, 방금은 그로서 해석이 다 맞춰진다는 육가 원칙으로. 그래서 토양 12가 우리나라 전체에서 활용하는 이 프로그램이 개발되어 있기 때문에 요거를 잘 활용하면 정말 좋다는 거죠. 그래서 계절별로 비로 먹는 양을 개발해놨는데 이거는 그냥 두리뭉실하게 날짜만 있지 이 축에 온도 값이 따로 있습니다. 일장이 있고 최저 최고 기온들. 그래서 지금 개발해놓은 거는 경상남도 진주시청 기점으로 해서 활용해서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온도가 더워지면 더 비료량을 줄이면 되고 온도가 낮아지면 비료량을 늘리면 되고 그렇게 됩니다. 그 인도네시아 발리 가니까 요 선상이에요. 요 선상을 맞춰가는 거예요. 요 선상. 그 인도네시아는 적도 부근의 열대 지방이니까 그거는 계절이 한 계절밖에 없어요. 여름. 여름인데 산 꼭대기 올라가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산이에. 그러면 온도 값이 낮아요. 15도에서 30도. 15도에서 30도. 그러니까 그분들은 인도네시아에는 단불 신사. 옷이 한 종류밖에 없고, 에어컨이 없고, 선풍기가 없고, 보일러가 없고. 간단해요. 그러니까 그 말, 사람들이 오토바이 한 개 타고 산 꼭대기에서 다 살아. 그 산이 요리 좁히다니까 길을 여기로 다녀. 이 중간에 길이 못 나거든요. 그 산 덩성이로 길을 내니까 이게 좁히다니까. 산 덩성이로 길을 오토바이 타고 잘해요. 좁은 길에도 오토바이 타고 차 돌아다니기 잘해요. 산 차선이 잘했어요. 거의 2차선 도로예요. 공항에서 저 꼭대기까지 거리는 60km인데 2시간 가야 돼. 거리는 60km밖에 안 되는데 떨어진 거리는 2시간 가야 돼. 신호대 없는 게 다반사고 그냥 2차선을 계속 가야 돼. 그럼 우리 지구상에서 우리나라가 우리 지금 살고 있는 사계절이 있으니까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습니다. 그 장점과 단점을 잘 활용해서 우리는 부가가치를 더 높여야 된다. 그 단점이 생기는 시점에 작물이 재배가 안 됩니다. 그럼 작물이 재배 안 되는 시점에 우리는 더 재배 잘해가지고 하는 방법.
여기에서는 지금 우리 남부 지방에서는 포항에서는 우리 두 분이 뒤지도록 고생해. 1월 달부터 12월 30일까지 일해. 근데 강원도 홍천에 가면 우리 동네가 700곳이야. 그거는. 그 겨울에 얼어 있고 일어날 때가 며칠 없어요. 700곳에서는 일어날 때가 며칠 없는데 연 매출액은 평당 10만원대 더 높아요. 10만원대. 여기에서 4,500평을 농사지니까 오히려 심어서 연 매출 4억 6천을 해가지고 2억 6천 떼고 2억이 내가 남아. 그럼 몇 달 일 안 해요. 근데 그분들은 단 안 심어. 언제 심어? 6월달에 심어. 6월달에 심어가지고 비쌀 때까지 안 따. 비싸기 시작할 때면 오일 따요. 그 단계인데 이때는 판매하더라는 거죠. 그런데 그분들은 또 어떻게 하냐? 우리가 재배하는 거 당근도 심고 무도 심고 감자도 심고 다 심어요. 근데 감자 한 개만 심어가 돈이 안 되겠네. 감자를 띄엄띄엄 심고 그 사이에다가 무를 심어. 여름에 이모작이라 그래요. 감자를 띄엄띄엄 심어놓고 요 놈을 갖다가 감자를 두 놈을 이렇게 엎어. 이렇게 잡아들이. 그럼 요놈 잡아 있으니까 요 사이에다가 무를 심어. 무를 심어가 기온을 낮추고 그 다음에 그 감자 심어가 그 다음에 무를 키우고 있어. 그러니까 또 무 캐고 감자 캐고. 하여튼 작물을 두 번, 세 번 작기를 해가 소득이 높아지는 게 있고 한 작기를 해도 그 타이밍에 고부가가치 되는 시점에 하는 게 제일 좋다. 그래서 참깨는 전작에 하고 나든지 한 작물을 할 때 참깨를 심고 가을에 우리가 김장 배추를 심다니 물 심다니 그런 방법. 안 그러면 봄에 마늘이나 감자를 캐고 참깨를 심는 그런 부작으로 쓰는 게 많다는 거죠. 하여튼 오늘 참깨까지 해가 강의를 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